사랑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준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노원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오승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의 소통로인 언론인 여러분, 저는 상계 1890동을 지역구로 모시는 국민의힘 어정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노원구 의회 행정감사에서 밝혀낸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리 노원구 진일보를 위한 기본을 제고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오승로 구청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구정질의에 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사가 만사, 사람의 일이 만 가지 일이다. 즉 모든 일은 결국 사람을 쓰는 일에 의해 좌우되며 같은 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적재적소적시에 인사가 이루어져야만 조직의 발전은 물론이고 생존도 담보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그래서 진부할 수도 있을 이 말을 다시금 떠오르게 한 것은 얼마 전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갑작스런 사퇴 건 때문입니다. 2007년 설립된 이래 우리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은 6대의 이사장을 배출했습니다. 2024년 예산안으로 제시된 규모는 약 256억 6천이며 현재 가동 인력은 285명으로 노원구의 대표 유관기관입니다. 특이사항으로 이곳은 취업심사 대상 기관이고 이곳에 퇴직공직자가 취업을 하려 한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구청장님, 제가 설명한 게 네, 맞습니다. 틀림이 없죠. 네.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은 관내 각종 체육시설, 공원시설 등을 위탁관리하며 국민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관인데요. 어찌된 사연인지 22년 작년에도 일정 기간 이사장이 공석이었고 당시 김모 본부장님이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공단의 전관에 의거해서 임원 추천위원회가 설치되고 이사장 채용 계획이 진행됩니다. 이사장 채용 계획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보름 후에 임원 채용 계획이 수정이 됩니다. 내용 하나가 바뀌었는데요. 이사장 채용에 보태서 비상임이사 2분이 추가로 채용을 하겠노라, 이렇게 임원 채용 계획이 수정이 됩니다. 청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비상임이사 채용 시에 네. 임원 추천위원회를 거쳐야 합니까?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상임이사 채용인데요. 그런데도 그렇더라고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총장님. 예? 정관 제2장 임원 및 직원에 대한 제8조에는 비상임이사 채용은 임원 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사장은 그런 임원 추천 또는 상임이사는 임원 추천위원회에 따라 공모와 추천 절차를 거치지만 비상임이사 채용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임명해도 된다는 소린가요? 네, 정관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뭐 그렇게 지켜도 되고요. 또 아무래도 임원 추천, 비상임이사 추천을 해서 하면 조금 더 그렇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뭐 그걸 했다고 해서 그게 이걸 흠이 되지는 했다고 않을 것 해서 문제를 삼은 건 아닙니다. 네. 그러나 이 임원 채용 처음에 계획이 수정이 된 이 내용이 굳이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임기가 마감돼서 아마 그 했을 거고. 비상임 이사를 채용하는 거는 이사장 채용 이후에 그냥 자연스럽게 해도 되는데 굳이 이 절차를 공모를 통하면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또 회의를 거치고
또 뭐 여러 가지 과정을 불필요하게 왜 겪을까 의구심이 생긴 원인을 아니 그 전에도 비상임 이사할 때는 그 임원 추천을 통해서 임명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실무부서에서도 안 해도 된다고 했더라면 조금 더 다시 한번 생각을 했을 텐데 네. 그동안 그 전에도 비상임 이사를 할 때 임원 추천을 거쳤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의 공백 기간 쪽에서 뭐 그런 어수선해서 그런 건지 뒤늦게 알고 비상임 이사도 이번에 같이 해야 됩니다. 이래서 제가 따로 그럼 할 때 같이 하자. 따로따로 하지 말고 그래서 아마 같이 또 뽑게 된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네. 그런 해석을 잠시 기억해 두시고요. 네. 이 다음 페이지에서 의구심이 생긴 이유가 왜 가지게 됐는지 설명이 이어질 것입니다. 자, 우선 의구심의 해소에 앞서서 임원 후보 심사 기준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럼 우선 임원추천위원회 역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단의 정관에도 나와 있는 이 중요한 위원회는요. 이사장의 채용 시 이런 고려 사항, 채용 시 고려 사항, 그다음에 구의회에서 3분, 구청에서 2분, 그다음 이사회, 공단 이사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회에서 추천한 7명으로 구성된 이 임원 추천 위원회는 여러 가지 뭐 어떻게 임원을 후보를 어떤 기준으로 어떤 과정에서 추천을 할 것이냐, 추천을 해서 구청장님에게 제시를 할 것이냐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죠? 공단에서 2명을 추천할 수 있으니까 어쩌면 공단에서 자신의 이사장을 셀프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도 이곳입니다. 자, 이제 다시 의구심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중요 계획이 왜 수정이 되었을까요?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아까는 결제 라인이 여기까지였습니다. 이분의 전결이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바로 결제란에 결제자가 추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름 전에 공단의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을 채용하는 애초의 계획서에는 이렇게 전결에 더 세 부분의 담당자, 팀장님, 부장님까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사장 직무이사 대행의 결재란이 보태진 것입니다. 아까 우리 총장님과 저랑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더 심도 있는 검토나 또 믿을 만한 책임자가 필요한 자리니까 그래서 결재란이 추가가 되었으려니 저희 회사에는 그랬으니까 사실 그렇게 좀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사장 직무대행의 결재란을 보면 7월 26일입니다. 이날이요. 보니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날은 이 결재하신 김모 이사장님이 사직서를 제출한 날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날 이사장 채용 계획서에 굳이 비상임 이사까지 채용하겠노라, 추천하겠노라, 수정까지 해가면서 본인이 결재를 하고 사직서를 내게 됩니다. 총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당시 김모 이사장 직무대행이 왜 사직서를 제출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니 근데 자료가 좀 지금 보고 잘못된 거 앞에 한번 보여주시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아니 근데 네. 이건 2023년 7월 1일이잖아요. 아. 2022년도. 여기가 비어 있는 곳이고요. 22년이 아니었군요. 23년이잖아요. 아, 네. 그럼 제가 숫자를 2를 잘못 받고 3을 잘못 받네요. 그러니까 의구심은 이게 의미가 바뀐 게 없었네요. 아니라는 거죠. 애초부터. 네네네. 그 다음 하면 그러니까 네. 그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 그러면 이거라는 제가 겁니다. 수정을 해서 네. 맞습니다. 이거는 2023년도 얼마 전에 했던 것이고 이사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네. 다시 네, 이건 제가 데이터를 잘못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의구심은 잠시 NG였다고 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계획은 어쨌든 수정 사항이 되었고 그거는 애초에 어떤 것인지는 지금 확인할 바가 없지만 여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네. 그 바뀐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 수정이 이사장과 비상임이사 2명을 뽑겠다고 처음 그러니까 뭐 수정 이걸로 그냥 끝이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간에 수정된 게 없습니다. 너무나 2022년도와 2023년도의 임원 추적 설치 구성 계획이 거의 너무나 일치하여서 제가 실수를 했나 봅니다. 2023년도에는 당연히 이제 그만뒀기 내용이 때문에 거의 똑같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은 똑같을 수밖에 없죠. 이게 앞 자, 알겠습니다. 당연히, 네. 자, 그래서 이분이 이 계획서의 마지막 업무로 본인이 결재를 하고 이분은 사직서를 이날 제출합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질문 드렸듯이 혹시 왜 사직을 했는지 글쎄 총장님 알고 그때 계십니까? 저한테 사직서를 제출한다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왜 일신상의 이유라 그런 건지. 아니 이분이 제가 받은 것 같지도 않고 하여튼 서면 보고만 받은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분이 우리 굉장히 큰 우리 유관기관이 이사장님이신데 이사장님이 사직을 갑작스럽게 한 거에 대해서 그 이유를 듣지 못하셨다. 알겠습니다. 그 이유는 좀 있으면 알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건 아니고요. 이제 그래요? 그게 어찌됐든 뭐 자, 그 이유는 네. 좀 있으면 본인이 알시게 이제 되실 겁니다. 본인이 지원할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건지 결과적으로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를 복합적으로 그랬겠죠. 하십니다. 네. 김모 직무대행은 임원 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이사장 채용 계획에 개입을 하셨고 보시다시피 최종 결재를 했습니다. 이사장의 자격 요건 그리고 이사장을 공단에서 추천할 2명의 위원 선정에도 어쩌면 개입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이런 과정을 거쳤다면 채용 시험에 출제자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은 실제로 8월 11일부터 공개 모집이 이루어진 이사장 공개 채용에 접수를 하십니다. 출제자였던 분이 응시자가 된 것입니다. 청장님, 혹시 이 과정을 공정하다, 이 과정이 정당하다 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근데 결국은 위법이다 또는 불법이 아니라 임원추천위원회가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네. 임원추천위원회를 저분이 마음대로 임명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임원추천위원회 7명이라는 게 공단에서 2명은 추천할 수 있어요. 공단에서 네, 공단에서 셀프로 이사장이 누구였으면 좋겠다고 두 분이 그 임원위원회를 2명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럴 개연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으나 개연성은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이분이 추천을 했다라는 뭐 그런 증거나 있는 건 아니기 없습니다, 때문에 그거는. 예, 그거는 그냥 저희가 그래서 함부로 제가 쉽게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제가 그러니까 임원추천위원회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임원추천회를 공단에서 추천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을 해 이렇게 지시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다음에 제가 구의회에서 3명 추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를 미리 말씀하시는데 제가 정리를 하자면 그 과정 자체가 적법하지 못했다거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가 이사장이 되기 위해서 뭔가를 마련했다라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유쾌하지 않은 이 이사장 채용 과정을 설명하는 이유는 그 어느 한 분을 비난하거나 폄하하기 위한 이유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감정적으로나 감성적으로 여기에 전혀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이 이 이사장의 이사장을 스스로 하겠다고 공지에 응했던 사람에 비하자면 이 과정은 다소 공정하지 못하고 정당하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해줬다는 거죠. 공정하고 네. 평등하지 출제자가 못했다는 게 시험을 볼 수 두렵다고 있는 해서 응시자가 되었다라는 걸로 오해할 수 있는 지원 거죠. 자격이 없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건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분이 이걸 지원하지 말아야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아니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우리 시설관리공단 인사 시스템의 경직성, 그런 인사 시스템의 경직성에 좀 경종을 울려야 하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저는 그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분은 압도적으로 임원 추천의 최종 심열 의결에서 최종 점수로 압도적으로 1등이 되고요. 이사장으로 추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비상임이사 2분도 추천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1년도 못 돼서 사직을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추천이 됐는데 1년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알고 계시죠? 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재산 등록 의무자 고위공무원 및 공직 유관단체의 인직원이었던 그분은 취업 심사 대상 기관인 공단에 취업을 할 때 공직자 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 심사를 받았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취업 심사를 받지 못한 것을 위반하셨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퇴직 공직자는 취업 심사를 두 가지 유형으로 받아야 합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이 가능한지 여부 심사를 이분은 이사장 임용 30일 전에 받았어야 했습니다. 취업을 해도 되는지 심사를 받지 못하면, 그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면 이분은 해임은 물론 과태료를 물거나 벌금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설령 심사를 받았다고 해도 우리가 추측을 해보자면 퇴직 전 5년간의 소속기관 업무를 검토하게 되면 이분 당시에 의원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업무 특성상 공단 이사장을 하기에 적절하지 못하다, 불승인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았을 것입니다. 이거는 뭐 아직 승인을 받지 못했던 터라 추측에 불과합니다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런 취업심사 유형,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유형의 교육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페이퍼는 청장님, 구청 부서에서 작성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공단에서 최종 의결한 이사장을 임원으로 구청장이 임명하고 연봉을 계약하겠다는 계획서의 맨 마지막 부분으로서 구청에서 작성한 내용입니다. 자, 총장님 여쭙겠습니다. 구청부서에서 작성한 이 내용에는 맨 마지막에 노란색으로 제가 마킹을 한 거에는 김모 비상임이사는 취업 제한 승인 절차 완료 후 10월 초에 별도 임용 예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저는 이 부분에서 다시 의구심을 가지게 됐는데요. 구청 해당 부서나 구청장님은 이사장으로 채용될 분도 취업 제한 승인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예, 그거는 저희가 놓쳤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 김치환 이사장은 그 전에, 그러니까 2018년에 그만두고 3년이 지난 2021년에 본부장으로 이제 들어오셨을 때 그때는 취업 심사 대상 기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 그러니까 이사장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취업 심사 대상자였는데, 그래서 그때 본부장 할 때 그런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서 3년간 근무를 했고, 그래서 거기서 또 이사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취업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본인도 뭐 그런 거에 대한 이미 3년 동안 했었기 때문에 우리 부서도 놓쳤고 저도 놓쳤고요. 그래서 본부장에 임용될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취업 심사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네네. 그런데 이사장이니까 문제가 이 된 기관 자체가 취업 제한을 심사받아야 하는 기관이고 본부장에서 사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승진이 아니라 임용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거잖아요. 이사장으로. 그러면 그 5년 동안에 이분의 그 여러 가지 업무를 무엇을 했는지 그런 걸 받아야 하는데, 제가 담당을 만나서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도 네, 모르셨다 하십니다. 청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취업 승인을 윤리로부터 받아야 하는 구청에서 몰랐다. 근데 이분은 김모 비상임이사와 유사한 이력을 가진 분인데 그분은 간과하고 한 분은 챙길 수가 있었을까, 그런 의심과 의구심이 들어서 정말 몰랐는지 한번 여쭤보고. 이 비상임이사는 이제 처음으로 하는 거였고, 네. 김치환 본부장은 본부장 3년 후에 이사장으로 하는 거였기 때문에 서로 달랐다. 네, 케이스가 달랐다. 그건 제가 잘못한 겁니다. 제가 놓친 건 잘못한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느슨하게 이제
그때 3년간 본부장 할 때 문제가 없었으니 이사장 하는 것도 문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네. 그 회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슨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사장으로 임명이 됐고 뒤늦게 이제 이게 대상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사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분이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간과했기 때문에 자지사직을 하셨을 것이고 또는 나중에 뭐 과태료나 벌금을 물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만 저는 이것이 한 개인의 실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부서나 구청에서도 네, 저희 100% 몰랐다 하시니까 네. 그런데 이번 행정감사에서 시설관리공단 인사팀장은 제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이건 개인의 실책이다. 그분이 심사를 받았어야 했는데 그분이 심사를 받지 못한 것은 그분의 실책일 뿐이다라고 단호히 선을 그었습니다. 본인은 그런 태도가 기관의 무책임함과 기관의 무능력함을 인정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청장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입장과는 다르게 다릅니다. 그 부분이 개인의 좀 실책뿐만 늦춰졌다. 아니라 네. 우리 해당 부서 거슬러 올라가면 구청장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공단은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은 취업 제한 기관으로서 임직원 채용 시 공직자 윤리법을 준용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임직원 채용 시 퇴직 공무원 취업 제한 제도를 살펴서 심사를 거쳤는지 점검하는 과정을 저는 한 직원의 머릿속에 지식이나 그렇게 넣어둘 게 아니고 이거는 공단 인사 시스템 매뉴얼에 넣어야 하고 또 아울러 최종적으로 공단 이사장 임용을 승인하는 우리 노원구청 인사 채용 매뉴얼에도 저는 이 절차를 확인하는 과정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그런 말씀을 그런 제언을 제가 좀 서비스 드리는 공단에서 바랍니다. 이게 뚫렸더라도 기획재정국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구청장에서 몇 번 걸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다 그게 이제 놓치고 네. 뚫려버리는 바람에 이런 상황이 생긴 것 뭐 같습니다. 먼저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또 첨언을 하기가 몇 명 더 마음이 있네요. 좀 부구청장 열어집니다만 있네요. 6칸은 저렇게 채워졌는데 기획예산 과정도 있고. 공백이나 다를 바가 없었고요. 심지어 여기에 빈칸에 우리의 아주 감사 담당관의 참조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저는 이 중요한 우리 이사장 임용 채용에 왜 느슨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이건 어쩌면 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이 용어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쩌면 우리는 이 이사장님이 이미 내정자였기 때문에 이분은 되어야 할 분이니까 마땅히 그분 스스로를 챙겼을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챙겼을 것이고 이 많은 칸에 결제가 되어 있는 분들도 챙겼을 것이라 우리 구청장님은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내정자라는 표현이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만 열린 가능성이라 생각하고 불편합니다. 그거는 내정된 건 저는 아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의원님 말씀처럼 뭐 서비스 공단뿐만 아니라 우리 산하기관들, 문화재단, 환경재단, 교육복지재단 다 마찬가지인데요. 네. 물론 이제 상근은 문화재단만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재단 이런 데까지 다 제가 그런 매뉴얼을 도입을 해서 저희가 촘촘히 좀 밑에서부터 아니면은 최종적으로는 뭐 감사과까지 해서 네. 그렇게 전체적으로 좀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제가 무슨 말을 할 건지 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할 말을 먼저 하시는데 그 반성이 그 또 챙기겠다는 말씀이 이 앞으로의 실책 이게 사실 우리 노원구에 얼마나 큰 망신입니까?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우리 구정질의에 내가 올려야 하나 뭐 당연히 올려야 하므로 뭐 고육지책 또는 일벌백계로 삼아야 한다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마음속으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왜? 이거 너무나 수치스럽고 창피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노원구청 이 많은 공직자가 계시는 이곳에 시설관리공단에 그 인사채용 시스템이 있고 임원추천위원회까지 구성된 그 조직에 이런 실책이 있다라는 것을 과연 이건 뭐 상당히 납득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기 때문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제언을 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은 물론이고 이건 1번으로 필두로 해서 문화재단이나 수학문화관 그 외에 우리 유관기관의 수장은
저는 이 분들을 뭐 임명을 하시든 또는 뭐 공식적으로 뽑게 되시든 그 인사 매뉴얼을 반드시 거치시고요. 내정자라는 표현이 두 번 다시 나오지 않도록 그 과정과 그 뽑혀지는 투명성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인사청문회 제도까지도 좀 도입을 하는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떤가. 그래서 인사청문회요. 네, 물론 뭐 조사권이 그건 한번 우리 저희가 다른 네네네. 사례도 좀 보고요. 좀 더 투명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우리 노원구 의회와 함께 가려내고 추천하는 그런 것이 우리 인사청문회 제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서울시에서 노원 조례가 만들어지면 저희 노원구에도 네,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우리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님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분은 안태호 우리 국장님이신데 네, 네. 이 언제까지 우리가 직무대행으로 체제로 가야 합니까? 제가 몇 번 이렇게 그 전에도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최동윤 이사장 그다음에 하여튼 제가 3번 정도 이사장이 이제 제 임기 동안에 있었는데 뭐 최동윤 이사장은 그때 이제 서비스 공단 파업 때문에 이제 책임을 지고 갑작스럽게 그만두셨고, 그 이후에 이제 이사장님은 이제 건강상의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빈자리 빨리 메꿔서 빨리 챙겨야 된다 이렇게 쫓기다 보면 조직이 이게 빨리 뽑는 게 능사가 아니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게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좀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런 생각을 빨리 한시라도 비워두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좀 찾을 때까지는 급히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지금 아까 오류가 났던 건데 이게 지금 올해 진행했던 겁니다. 적격자가 없다라고 결론이 나왔어요. 제가 지금 아까 했던 이거 지금 언제 했죠? 몇 달 전에 진행했던 건데 이때 몇 분이나 공모에 응하셨습니까? 제가 5명? 4명 아니에요? 지금 네, 4명이 응모를 했었습니다. 아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250억의 굉장히 큰 예산이 지금 뭐 올라와 있고 300명에 가까운 우리 직원분들이 계시고 우리 상임위에서 보고를 받으셨으면 느끼셨을 겁니다만 이 구심력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우리 노원구 체육시설 웬만한 공원시설 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책임지고 우리 구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그 중요한 자리에 수장을 비워둔다라는 것은 의도치 않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또 우리 구청장님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생각이 지금 들어서요. 시설관리공단 그렇게 저를 굉장히 처음에 중요하고 뭐 일 많이 하는 줄 알았는데요. 실제로 보니까 그냥 주차장 관리하고요, 체육센터 관리가 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했던 서비스 공단이 했던 일들이 대부분 다 어르신 행복이나 이렇게 조금씩 분산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나눠져 있고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많은 직원들까지 되게 비대해져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근데 그때 잘못 맺은 협약 때문에 무기계약직 막 전환시켜주고, 정말 제가 보면은 굉장히 다이어트가 필요한 조직입니다, 서비스 공단이. 그리고 적자도 심하고요. 물론 적자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한데, 그래서 앞으로 뭐 이렇게 중개구민체육센터도 신축 들어가고 업무가 축소되고 물론 늘어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막 이렇게 고도의 뭐가 필요하거나 이런 문화재단 같이 뭐 축제를 하고 막 뭐 공연 행사 이런 걸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비하면 그렇게 지금 정도, 그러니까 조금 제대로 된 사람을 찾아서 제대로 리더십 가진 사람이 와서 하는 게 낫지, 시간을 급급해서 뽑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별로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시설관리공단 직원분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동기부여가 좀 확 늘 그렇게 실어지는.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별로 노력들도 안 하고요. 되게 그렇게 느슨해지고 네네, 그렇게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크리에이티브한 업무도 아니고
이미 있는 뭐 관리를 하면 되는 그런 곳에 제대로 된 인사가 필요합니까? 그런 자리라면 뭐 얼마든지 도덕성이 검증되는 분이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이사장님의 욕심을 부릴 이유가 없는데요. 제대로 되신 분은 왜 기다리려 하십니까? 혹시 또 다른 내정자는 없으실 테지만 도덕성만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뽑겠어요? 아니죠, 당연하죠. 당연히 네. 아니 그 몇 번 이사장을 겪어보니 이게 좀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제대로 이렇게 좀 그나마 김치환 이사장이 좀 지역 심사 제도 때문에 이제 중도 난마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그 전에 거쳐가신 분들에 대한 이제 그 좀 명예와 관련된 거여서 제가 이제 적나라하게 표현은 못 하겠습니다만은 그 몇 번 쌓여 보니까 여러 가지 요소를 좀 감안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무슨 저기 뭐냐 경륜도 있지만 인성도 좀 봐야 되고. 인성이요? 아니 그 사람들과의 친화력, 직원들과의 막 아까 도덕성에 그렇게 알러지를 보이시더니 그러니까 인성이 예를 들면 네. 직원들과의 부침성, 예를 들면 친화력, 네, 친화력 조직력.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고요. 네. 또 다방면적으로 직원들하고만 친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의원님들과의 관계에서 조금 더 말을 다르고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무적인 그런 판단 능력 그걸 또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내가 서비스 공단 파업을 거치면서 그런 걸 굉장히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때 이제 어정원 의원님께도 안 계셨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몇 번 거치고 나서 공단 이사장에 대한 제 나름의 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기다림의 끝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가 대단한 기획력과 대단한 창의력을 요하는 곳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지금 우리 이사장님께서 우리 총장님께서 그런 상이 있으시다니 제가 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일이 아무리 루틴하고 매뉴얼대로 하는 일이라도 여기는 우리 국민의 안전이 가장 직결되는 공원과 체육시설과 여러 가지 시설을 관리하는 곳이니만큼 좀 더 애정의 마음으로 좋은 분을 좀 신속하게 채용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공원 관리하지는 않고 있고요. 저기 체육센터가 중요하죠. 체육센터. 네, 알겠습니다. 잘 감안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 이렇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기대는 우리 국정장님께서 또 나름 그림이 있으시다니 자 다음은 노원문화재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기본을 훼손한 사례로 우선 저는 큰 뭔가 대단한 사례라고 하기는 좀 마음 아픈 얘기긴 합니다만 노원축제학교 운영을 좀 언급하고자 합니다. 노원축제학교 자료를 살펴보니까 노원 댄싱 축제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더라고요. 아시다시피 노원구는 축제로 가득한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축제를 우리 주민이 참여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기획도 하고 기여도 하고 아주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이 학교 축제를 통해서 축제 환경을 좀 더 조성하고자 하는 그 조성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또 갖추는 그런 분들도 필요할 거고 이러저러한 의도로 축제 학교가 기획됐으려니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네, 제 추측이 크게 네 맞습니다. 네, 많이 다르진 않습니다. 축제할 수 있는 역량 사람을 좀 키워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이 이론 교육 기간이 34시간이고 현장 실습 기간이 22시간이에요. 아시다시피 학교에서 교직을 이수를 하게 되면요. 교대나 사범대는 4년 동안 공부를 하고 맨 마지막 4학년에 160시간 교직 실습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했었고요. 교직 이수만 하는 사람은 2년 동안 교직 이수 56학점을 이수하고 맨 뒤에 160시간의 교생 실습을 합니다. 교생 실습에 비해서 이론 교육 시간은 아주 큽니다. 사회복지사 실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사 실습도 4년의 학점을 이수하고 120시간의 실습을 합니다. 장황한 설명을 하는 이유는 이론 교육 시간과 현장 실습 시간이 12시간 차이가 난다. 왜 이걸 제가 자꾸 집착을 하냐면 이 명칭이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배운 것을 그 배움도 개통과 계열성이 있는 그런 컨텐츠를 난이도나
앞에 걸 배웠으면 그 뒤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계열성과 개통성을 가진 그런 교육 내용으로 학교에서는 이루어져야 하고요. 내가 배운 이론이 정말 사회에 나갔을 때 맞는지 완벽함을 기하기 위한 실습을 하는 게 이 현장 실습인데, 학교에서 하는 용어를 그대로 땄음에도 불구하고 노원축제학교의 내실은 그렇지가 않더라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보면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이론의 학습의 양이 실습보다 몇 배 이상은 많아야, 배운 게 있어야 실습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론을 말씀드린 거고요. 자, 축제의 커리큘럼을 제가 다 살펴봤습니다. 요거는 제가 핵심적인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주 미화시켜서 쓴 표현입니다. 축제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의 습득이 애초에 어려운 커리큘럼입니다.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12개의 강의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현장 실습을 22시간이나 넣어두고 이 실습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이분은 수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축제학교 이수증을 받지 못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적이지 않은데 학교라는 이름을 붙여서 축제학교를 만든 이 노원축제학교는 축제에 대해서 배우는 학교인지 실습생을 양성하기 위한 학교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선 강의 내용에서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학습 과정이 체계성과 개통성을 갖춰 있지 못했고요. 그냥 다양한 병렬 구조의 여러 가지 교육을 했을 뿐입니다. 그 교육은 저도 듣고 싶을 정도의 아주 흥미로운 그런 강의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축제학교 전체의 커리큘럼을 아주 부인하진 않습니다. 의미가 있었다. 다만 실습 기간, 실습이라는 부분이 이 축제학교의 의미를 퇴색하게 했다. 이런 게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결론입니다. 자, 수료자는 총 54명이었는데요. 총원은 82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을 수강을 한 80% 이상 하신 분, 실습 20시간 이걸 거치셔야 한다고 합니다. 수료자의 정의가 그렇게 나와 있었고 문화재단에서 저에게 그렇게 설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탈자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총원 82명 중에서 54명이 수료자입니다. 저는 이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추정 지출, 이 축제학교에 들어간 예산은 1,000만 원이 실제로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근데 약 920만 원, 1,000만 원이라고 치고요. 여기에 강사비가 반입니다. 12명의 강사에게 420만, 평균 42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아주 훌륭한 강사였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반이 강사비에게 들어가고요. 교재비 들어가고요. 홍보비 들어갔습니다. 자, 실습생 식비는 사실 없는데 행사에 들어가 있는 식비를 제가 조금 차용해서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실습 누적 참여자가 190명이었는데 1인당 10,000원이라고 치고 산출을 해보니까 한 2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축제학교 예산에서 강사분에게 50%가 할당이 되고요. 식비가 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자, 아니. 제가 너무 일찍 보여드렸네요. 자, 이왕 나왔으니까. 자, 이게 실습의 사례입니다. 청장님. 이거는 제가 실습생에게부터 제공받은 겁니다. 위 사진을 보면 여기에 실습생이 누군지 확연히 구분이 되어 있으시죠. 주황색 유니폼을 입으신 이 분들이 뒤에서 이 공연을 하는 분들을 보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다중인파가 한꺼번에 몰리게 될까 봐 그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인간띠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분들이 이렇게 나열을 해서 안전, 시민의 안전을 기하고 있는 이 실습생들의 실습의 사례입니다. 네. 근데 이분들은 그대로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밑에 있는 사진은 요 태권도 이 시범 보이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듬성듬성 앉아 있는 이분입니다. 확연히 구분이 되시죠? 군데군데 유니폼을 입는 분들이 실습생이고 차가운 바닥에 앉아서 공연한 팀들의 공간을 확보해주고 안전도 좀 이렇게 보호해주고 그런 모습입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이분들은 어떤 걸 배웠어야 했을까? 안전의 중요성, 질서의 중요성, 그런 거를 배우셨을 겁니다. 근데 이분들은요, 4시간에서 8시간을 실습을 하셨답니다. 안전의 중요성, 질서의 중요성, 이걸 꼭 이런 형태의 실습을 통해서 습득해야 할 것인가요? 해야 했을까요?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몰려들면 어떻게 제어를 하고 어떻게 통솔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런 걸 알 수 있는 기회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실습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20시간이 채워진다? 그리고 이 실습을 하신 분은 그날 7시간을 이곳에서 실습생의 이름으로 봉사를 하신 겁니다. 청장님, 저는 여기에서 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에게 이 고역스러운 노동을 하는 것처럼 저는 감정이입이 된 이분들에게 제공된 것은 식사권과 수료증입니다. 어떤 금전적 대가가 없는 봉사자에게도요, 실비와 봉사 시간이 주어집니다. 저도 봉사할 때, 도서관에서 봉사할 때 실비로 받았고요. 그 실비는 식사비와 차비가 들어가 있었고 봉사 점수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식사권과 수료증을 받았을 뿐입니다. 어떤 것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총장님 혹시 이 부분을 알고 계셨나요? 네, 이번 보고 과정에서 알았습니다. 보고 과정에서. 네. 그럼요. 저희 총장님께서 애초에 알고 계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는 의원님하고 생각이 완전 다르네요. 네, 완전히 다르신 생각은 요 뒤에 말씀하실 기회가 있으시니까요.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이 제 흥미를 이끕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것은 댄싱 노원 외부 스텝 용역비로 지출된 딱 이 한 건이 있었습니다. 총 800만 원. 외부에서 스텝을 모시고 오는데 전문 스텝 5분과 일반 스텝 15분을 모시고 와서 이틀 동안 이 20분이 근무하는 데 든 비용은 8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 건을 제가 이건 견적서입니다. 그 아까 외부 용역업체 이 건에 대한 견적서인데요. 제가 우리 이 실습생들의 그 시간을 어떻게 환산해 볼까 생각을 하다가 찾아본 건데 요거를 제가 대입을 시켜봤어요. 외부 스텝 용역 단가는요, 계산을 해보니까 시간당 15,000원이었습니다. 그 15,000원을 저는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수료를 56분이 하셨으니까 이분들은 수료의 조건이 뭐냐면 20시간 실습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56 곱하기 20에서 15,000원 하니까 1,680만 원의 인건비가, 만약에 이분들이 외부 용역으로 우리가 모셨다면 1,680만 원의 비용이 투입이 됐었을 거라고 제가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댄싱 축제에 4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아주 꼼꼼히 준비를 하셨는데 미리 꼼꼼히 준비한 거를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미리 꼼꼼히 준비하면서 외부 전문가들에게 인건비가 당연히 10개월 동안 매월 나가게 됐습니다. 네. 아니 그것 자체도 지금 당장 문제 삼는 건 아닙니다. 외부 인력에게 지불됐던 이 스텝, 똑같은 일을 하는 분들이었대요. 그분들에게 지불된 이 800만 원. 그 다음에 전문 인건비라 해서 이걸 보시면 8,500만 원. 여기에는 프로젝트 매니저도 있고 감독분도 계십니다. 제가 확실히는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4명에서 5분에게 8,500만 원의 인건비가 지불됐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 출연료, 뭐 이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축제학교는 얼마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0만 원도 안 되는 9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1차적으로는 이 외부 인건비가 굳이 4월
3월부터 이분들을 모셔서 우리 얼마 전에 노원문화재단에 인력 충원하지 않았습니까? 6분, 7분 충원한 걸로 아는데 그렇게 충원할 때 조건이 뭐였냐면 축제나 이런 문화에 대한 전문가들로 기용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축제를 기획하는 첫 달부터 이렇게 외부 인건비가 투입이 됐어야 했었을까? 저는 이 밑에 항목을 생각해 본다면 좀 과대하게 예산이 집행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가 총장님께 여쭐 테니까 제가 한 문장 정도를 먼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 인력으로 보이는 4명 가량의 인건비의 합은 8,500만 원이고 외부 스태프들에게 800만 원이 지불되고 우리 실습생들에게는 당연히 어떤 인건비도 지불되지 않았는데 저는 이것이 우리 노원 주민을 위해서 노원 주민과 함께 노원의 축제를 즐기는 이 마당에 이 장에 왜 우리는 이 숫자가 느껴지는 박탈감을 느껴야 하고 이 실습생들의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분들 입을 통해서 왜 마음 아픈 표현을 들어야 할지 저는 이 부분을 이런 것으로 좀 항의 아닌 항의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 역시 우리 청장님에게 좀 더 자극적인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제 표현이 아니라 이거는 노동의 착취가 아닌가 그런 인력의 동원 노동의 착취 이렇게까지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기 실습생들 중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제 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네, 저는 노원축제학교를 무료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화재단 이사장이 강력 경고했습니다. 이거는 돈을 받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모을 때 무료로 다 제공했고 수료한다는 걸 다 알고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급스러운 강사들 어디 가서 만날 수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대학 강의 받듯이 커리큘럼 하듯이 14번이나 저희가 제공해 드렸습니다. 네, 마음 같아서는 50에서 100만 원씩 참가비를 받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유료로 할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가 키우기 위해서 또 기꺼이 그런 축제 학교를 통해서 문화적인 역량을 관심이 있거나 이걸 업그레이드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전 다 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 좀 이렇게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당혹스럽고 이게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너무 느슨하고 뭔가 대가를 바라는 게 있었던 사람들이 너무 쉽게 들어오니까 막판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인간들이 있겠다, 바닥에 앉겠다 이런 불만들이 터져나온 거 보면서 이거는 참가비를 받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또한 실습생들이라는 표현이 주민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축제 현장에서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비일비재합니다. 그거는 총감독도 주차 관리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재활용 쓰레기 분류할 때도 있고 전선줄이 걸리지는 않는지 그걸 휘감는 방법도 하고 네. 그다음에 태권도 시범할 때 격파 기압장이 날라와서 아이들 눈에 맞을까 봐 중간중간에 배치해가지고 온통 신경 쓰면서 그걸 막아야 되는 역할도 축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청장님 뭘 얼마나 알겠습니다. 우아하고 품위 있는 일을 예상했었는지 더 나아가시면 모르겠으나 더 나아가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습생은 그런 걸 기대하고 온 게 아닙니까? 총감독 역할을 하려고 오겠다는 게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저는요, 총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동의하는 부분은 정말 좋은 커리큘럼을 짜서요. 학교라는 표현을 붙일 거면 정말 양질의 강사, 그 다음에 학교라는 말이 해당되는 전후 개통성을 가진 좋은 프로그램을 짜서 유료로 하십시오. 그게 좋은 맞습니다.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이게 왜 좋은 프로그램이 아닙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라고 하신 겁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후회한다니까요. 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왜 무료로 했느냐에 대해서 제가 맞습니다. 저는 그게 후회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유료로 할 겁니다. 총장님, 내년에. 왜냐하면 제가 교재 기술을 할 때 저는 등록금을 냈습니다. 이게 교생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배우려면 그 배우려는 사람이
본인도 기여를 해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그게 비용이든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유료를 자른 했으면 겁니다. 이런 불만도 안 나왔을 겁니다. 아니 그거는 자 근데 이거 하나는 반드시 채워져야 합니다. 청장님 유료로 하시고요. 더욱더 학교다운 커리큘럼 짜시고요. 그렇게 했을 때 실습 프로그램도 제대로 갖추시고요. 그다음 아니 반드시- 기본 실습이라는 게 축제장에 투입이 되면 거기서 요구되는 모든 일을 다 해야지. 어떤 일을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이런 일을 나한테까지 시켜. 청장님, 이게 무슨 시스템입니까? 아직 그게? 질문이 끝나지 않았는데 대답을 하실까봐 그 대답이 아니 오버하실까봐 아까 다 이야기하시고 저한테 네 답변 가지 준 중에 거 아닙니까? 하나만 더 들으려 그랬는데 아쉽네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비전 제시입니다. 이분들이요 충분히 실습도 그런 조건이고 그러한 거 알고 하셨어요. 저도 그걸 얘기했습니다. 모르고 하셨어요? 알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지금 이렇게 불만을 하십니까? 제가 여쭤봤습니다, 청장님. 제가 무작정 그 볼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이런 페이퍼를 만든 게 아닙니다. 뭐가 빠졌냐면 그래서 그 축제 학교를 36시간 교육을 받고 22시간 실습을 하고 그 다음에 수료증을 받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 비전 제시가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큰 실책입니다. 청장님. 그 축제학교 수료자들이 그건 각자 도생하는 겁니다. 여기서 받은 문화적인 역량과 이 자극을 받아서 본인이 그런 자기 특기가 있으면 아니 그렇다면 뭐하러 돈을 내고 축제학교 가서 수업을 듣습니까? 그 다음에 비전이 잠시만 없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 갖고 논쟁으로 끝내시려면은 이 내용 계속 하시고 그다음에 자, 다음 질문하시려면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비전 제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비전 제가 제시는 드리고요.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가 축제학교 모집할 때 그 다음에 뭘 보장하겠다, 뭘 하겠다 이렇게 제시해서 모집한 게 아니고 축제학교를 이런 커리큘럼에서 하니 그것도 무료로 하니 하실 분들은 오시고 실습까지 하셔야 됩니다. 이거 다 알고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커리큘럼의 문제, 여러 가지 친절하지 않는 문제, 어떤 행사를 하든 간에 저희가 설문조사 받고 피드백 받아서 그 다음에 개선해 갑니다. 그거는 개선해야 될 상황이지 이게 무슨 노동 착취, 인력 착취 이렇게까지 비화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저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실습생의 자세가 안 돼 있는 것이고 그게 싫으신 분들은 실습을 안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내년에 뽑을 때는 이런 걸 전제로 해서 그런 각오와 그런 어떤 그 속된 말로 축제가 노가다판인데 청장님, 그런 것도 제가 마무리를 해야 돼서요.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 위주로 축제학교를 모집을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하신 말씀을 우리 축제학교를 열린 마음으로 그 축제학교에서 문을 두드린 우리 주민들의 마음이 스스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자신의 귀한 시간을 투자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실습도 하고 그렇게 했던 분들에게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아니 왜 뒤늦게 그러냐고요. 뒤늦게 처음부터 그게 아니라고. 기대감을 크게 가졌나 보죠. 희망 고문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 역지사지라는 거를 제가 타이틀로 단계 그런 겁니다. 아니 그런다고 세상에 자, 노동 청장님, 착취라는 우리 그런 의장님의 표현을 권고에 하면은 따라 이걸 우리가 기꺼이 무료로 다 했던 이 문화재단이나 이분들의 노력과 이런 거는 결국 노동 착취로 기결되는 겁니까? 축제의 이론을 배우고 싶어 기획하는 전문가가 되고 싶어서 어쩌면 직업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노원구의 축제가 계속 되어질 것이니까 그건 노가다도 본인이 받아들여야죠. 기회가 축제 기여할 수 현장은 다 몸으로 있는 때우는 일이 많습니다. 기대감이 있었을 것이라서 강의도 놓치지 않고 듣고 가을 음악회 달빛 축제 댄싱 노원 축제 현장에서 실습생으로 직접 참여하셨습니다. 그 기대감을 채우지 못한 부분을 개선의 상황으로 우선 생각을 좀 하시고요.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 축제 현장이라는 게 의원님도 축제를 좀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새벽부터 나가서 끝날 때까지 계속 돌아다니면서 쭉 청장님이시니까요. 봅니다. 아니요, 정말 아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원님은 그렇게는 안 하셨을 거 아닙니까? 저는 다녀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고 네. 뭐 하나 수십만 명이 모인 안전사고 문제라든가 뒤를 다 뒤져보게 되고 화장실 청결상태 유지하고 이런 게 다 이런 외부 용역업체라든가 옛날에 우리 직원들이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 직원들 청장님? 제가 동원 안 하고 자, 5분의 시간을 그런 청장님의 축제의 얘기를 하기에는 특성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 분들한테 되려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기대가 아니 그거를 그 이야기를 세상에 그 불만을 노동 착취로 얘기해 버리시니까 정말 우리가 뭘 했나 축제학기를 많이 섭섭하셨나 봅니다, 청장님. 그렇습니다. 이거는 네, 저만 알겠습니다. 섭섭한 게 아니고 문화재단 이사장님 거기서 했던 강사들한테도 다 똑같은. 자, 부담되는 그럼에도 이야기입니다. 불구하고 제가 이 타이틀에 역지사지라는 표현을 썼던 이유는 이것이 그걸 준비했던 분들에게 많은 실의를 줄 수 있긴 하겠지만 의욕 상실도, 그러나 그런 부분에 또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생각을 좀 해보자는 뜻이니까 내년에 제가 권합니다. 축제학교 2기를 하게 되면 청장님께서 그 강의를 한번 하시는 것도 좋으시겠네요. 축제에 대한. 자, 제가 말씀을 자르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과한 표현을 드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청장님께서 흥분을 하셨는데, 저는 이 아픔은 아주 힘들고 듣더라도 저는 이 얘기를 좀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문지를 56명 중에서 20분이 내셨는데요. 제가 나름 추격을 좀 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듣지 않을 수가 없지요, 이 얘기를. 아프지만 들어주십시오. 총 3번의 축제에 실습생의 신분으로 관람객 통제를 수행했는데, 축약하자면 실습생 명목으로 차출된 외부인들을 어떤 컨트롤 타워도 없이 시민 관광객의 최전반에 내세우는 이런 시스템은 좀 체계적으로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 과정을 배운 후 한 가지 축제를 정해 기획해보는 그런 실습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데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건 상당히 굉장히 기대감이 컸던 분의 아쉬움입니다. 그럼요. 네. 어정화인 3분 내에 마무리 하셔야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집니다. 축제학교 실습에 대한 조건은 알고 참여했으나 이분 얘기입니다. 3일간 축제 스텝으로 일해야 한다는 건 인력 동원에 이용되었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좀 더 설득력 있는 과정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제 얘기가 아니라는 변명을 드리려고 설문지를 낸 건 아니고요. 청장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속상해하거나 섭섭해할 것이 아니라 소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들으셔야 한다 말씀을 좀 가늠하면서요. 네, 아니요, 청장님,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잠시만요. 이상입니다. 네. 내년에 뽑을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장시간 구정질에도 지치지 않고 성실히 임해주신, 다소의 또 열도 내주신 우리 구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도 좋으십니다. 역지사지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기획자의 의도가 아니라, 기획자가 의도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기획했으니 당신들은 내 기획의 의도를 잘 이해해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던지는 사람의 위치가 아니라 받는 사람의 위치에서 생각할 수 있을 때 행정 업무든 축제든 그 기대 이상으로 성공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역지사지라는 다 아는 용어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기본을 지킬 때 우리 노원구는 혁신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구정질의에 함께하신 우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